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10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앞에 미리 써놨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승거 목단 수적 석천이라고 하는 최근대에 나오는 글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출전에 나오는 그 글을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은 송나라 때 나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항림 옥로에 나오는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괴의 위숭량령 일리 자고중출 시기 빈방건하 유일전 실지 내고중 전략 괴의 명장지 니 발현왈 일전 하족도 내장 아야 이능 장아 불능 참아야 괴의 원필 판활 일일일전 천일천전 승거목단 수적 석천 자장검하계 참기수. 보겠습니다. 장괴에는 북송시대의 정치가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장괴에 이름은 영이라고 장영이고 괴에는 그의 자회가 되겠습니다. 이지를 괴 낭떠러지 에 글자죠. 장괴가 숭량의 혈령이었는데 숭량은 지명 이름이고 영자는 거스를 영자는 혈령이 되겠습니다. 일리 한 아전이 자 고중출 창고 고자죠. 자는 어디로부터 창고로부터 나왔는데 창고에서 나왔는데 하면 되겠습니다. 시기 빈방건하 유일전 그 빈자는 구렛나루 빈 규민머리 빈자죠. 곁방자 숙 두건 건자 규민머리 두건 아래에 하나의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규민머리 두건 아래에 동전 한 입이 있는 것을 보고 힐지 꾸짖을 힐자죠. 그를 꾸짖고 내 고중 전야라 이에 창고 안의 돈이라고 하여 창고 안에서 훔친 돈이라고 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괴의 명장지 명할 명자 명하다 장은 지팡이 장자인데 여기서는 지팡이를 가하다 곤장을 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괴에는 명하여 그에게 곤장을 가하라고 하니 명하여 뭐뭐하게 하다 명하여 그에게 곤장을 가하라고 하니 리 발연왈 아전 리자죠. 아전이 발은 발끈하다 또는 성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연은 발끈하여서 말하였다. 어디까지 가로왈이 나오면 어디까지 걸리는가 잘 봐야 되겠죠. 일전 하족도 동전 하나로 한일 동전 하나로 어찌 말할 수 있으며 어찌 나를 이렇게 때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돈은 말하다가 되겠습니다. 말하다. 또 그리고 이에 나를 때리는가. 야자는 이장 그 뒤에 나오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죠. 돌자는 말하다인데 유명한 글이 도오 선자 시오 저기요 이런 글이 있죠. 도는 말하다 도 악자 시오 사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오 사 스승 사자죠. 나의 선한 점을 말하면 나의 적이고 도오악자 악하라죠. 나의 나쁜 점을 나쁜 것을 말하면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 도는 말하다가 되겠습니다. 말하다. 여기서도 동전 한 힘으로 어찌 날 때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나를 어찌 때리는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능 장아 불능 참아야라. 너희자죠. 여기서는 그대인데 관리가 말하는 너니까 이것은 장교애가 되겠습니다. 그대는 나를 장할 수 있지만 때릴 수 있지만 불능 참아야라. 참은 베일 참자죠. 나를 베일 수는 없다. 베일 참자는 그 부관참시라고 해요. 부관참시. 관을 쪼개고 베일 참자 시신시자. 형벌 중에서 아주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부관참시죠.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조상이 드러나니까 관을 쪼개서 시신을 베이는 거죠. 부관참시가 되겠어요. 근데 베일 참자가 되죠. 여기서도 나를 때릴 수 있을 수도 나는 죽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하니까 괴가 원, 당길 원자죠. 부필자선 붓을 당겨서 붓을 들어 판결할 판, 판단할 판자죠. 판결하여 말했다. 일일 일전, 천일 천전이다. 하루에 한 전이면 하루에 한 전씩 이렇게 훔친다면 천일이면 천전이다. 나쁜 것이 조금씩 모이면 큰 나쁨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승거목단 수적 석천이라. 줄승자 톱거자. 승거는 줄톱이라고 했죠. 줄톱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고 실톱으로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수적 물방울 적자죠. 물방울이 돌, 돌을 천 뚫는다. 이런 말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나쁜 것이 조금씩 하지만 쌓이면 큰 나쁨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한 얘기고 지난 최근단에서는 어떤 일을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나왔던 부분이 나왔죠. 지금 승거목단 수적 석천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쁜 것이 조금씩 모이면 큰 나쁨이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든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든지 이런 의미의 속담하고 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자는 스스로 몸소, 장자는 병장기 장자인데 여기서는 뭐 집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검을 의지해서 검을 들고 칼검자죠. 아래자 내려가다. 계단계자 계단에 내려가서 참기수 그 머리를 베었다. 이런 글이 한림옥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그 성어가 이 글에 보여서 소개했습니다. 참고해서 보면 되겠어요. 이것만 보고 넘어가죠. 장괴의 위숭량령 일리 자고중출 시기 빈방건하 유일전 필지 내 고중전야 괴의 명장지 리 발현왈 일전 하족도 내 장아야 이응 장아 불능 참아야 괴의 원필판활
일일일전 천일천전 승거목단 수적석천 장검 하계 참기순이라. 다음 74과 신독이 되겠습니다. 신독. 이 글은 중용의 앞부분에 나오는 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야자 불가수요리야 가리면 비도야 아니라 시고로 군자 개신호 기소부도 공구호 기소불문 막견호은 막편호미 고로 군자 신기도야라. 신독.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고 조심하다. 이 신독이 나오고 있죠. 중용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풀이해보죠. 도야자.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 수유리아니라. 불가는 뭐뭐할 수 없다. 뭐뭐해서는 안 된다. 수유는 잠깐수 잠깐유.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용 앞부분에 보면은 하늘이 명한 것, 천명.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해요. 성, 본성. 이 성을 따르는 것, 이것을 도라고 했습니다. 도. 그리고 도를 닦는 것, 수도, 교라고 했어요. 교. 이 도가 나오죠. 하늘이 명한 것이 성, 본성이고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이 도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본다면 하늘이 명한 거, 사람은 서서 다닌다. 사람 본성이죠. 성인데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거, 그러니까 잘 서서 다니는 것이죠. 옆으로 뭐 기어다니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이 도를 닦는 거, 잘 걸어다니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 섭취 잘 하고 이것을 교라고 말할 수 있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떠나서 안 된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게 도인데 뭐 옆으로 다닌다든지 옆으로 기어다닌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떠난다면 비도야. 비는 멋이 아니다. 도가 아니다. 돌아가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는 없다. 떠난다면 도가 아닌 거죠. 이러한 까닭으로 시고로 군자 개신호 기소부도 경계할 계자 삼가할 신자. 군자는 호는 어디에서 군자는 볼토자 볼토 보지 않는 곳에서 않는 바에서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느니라.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느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느니라. 공구호 기소불문 두려울 공 두려울 구 들을 문자죠. 군자는 듣지 못하는 곳에서 두려워하느니라. 군자는 보지 못하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조심하느니라. 남들이 보고 듣지 못한 곳에서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막견호은, 막편호미. 막하고 호하고 호응했죠. 이거보다
이거 보다의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거한 것은 없다. 막 A, 호, B 한다면 B보다 더 A한 것은 없다. B가 가장 뭐뭐하다. 최상급 비교가 되겠습니다. 작은 글자, 숨은 자죠. 숨은 걸 숨어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이다. 숨어 있는 것보다 가장 더 잘 보이는 것은 없고, 이 막 하고 호호하는 구문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맹자에 보면은 이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양심 막선어 과욕이라.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막 워낙 다 통용되니까 과는 무엇이 적다. 욕심이 적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선 좋다죠. 양심,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이 적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모든 어떤 일의 발단은 욕심에 의해서 어떤 일에 많은 발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심 기르는 것은 욕심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구문이 맹자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풀이할 때 막하고 여기 있으면 이걸 끄집어내야지 해석이 정확하게 되죠. 나타날 현, 작을미,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이 없어요.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한다. 혼자 있을 때 그 남이 보지 않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작은 입자죠. 미세한 것이 더 잘 드러나고 그다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잘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합니다. 이 글이 중용의 앞부분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신독은 우리 그 유학자들이 마음 수양의 하나의 큰 덕목으로 삼았던 게 신독입니다. 도야자 불가 수요리야 가리면 비도야 식으로 군자 계신호 기소 부도 공구호 기소 불문 막현호미 막현호은 고로 군자 신기 도교하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할 내용은 대학에 나오는 신광채반 되겠습니다. 신광채반. 신광채반은 임의로 제목으로 삼은 성어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하다. 이 반자는 살찔반 편안할 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하다. 이런 성어의 뜻인데 덕을 쌓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신광채반이죠. 신광채반에 나오는 대학의 짧은 글이 되겠습니다. 부윤호옥 덕윤신 신광채반 고로 분자 필성기은이라. 부할 부자 윤택할 윤자 지복자.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윤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몸이 윤택해지면은 이게
덕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광차만,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하다. 살찔 땐 편안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필성기은이라. 성자는 정성성자, 성실하다 성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성실하느니라.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한다. 자기 뜻을 성실히 한다는 말은 무작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이. 말무자, 없을 무자, 스스로 자자, 속일 기자. 자신을 속임이 없는 것이죠. 속일 기자. 성이라고 하는 말은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어요. 대학에 나오는 글이죠. 대학은 삼강령과 8.5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강령은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삼강령인데요. 대학은 큰 학문이죠. 또 고대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은 대인의 학문. 대인의 학문은 밝은 덕을 밝힌 데 있습니다. 명명덕. 큰 공부, 이것은 밝은 덕을 밝힌 데 있다. 이때 친자인데 친은 신의 의미로 해석 많이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백성을 새롭게 하다. 대학 큰 대인의 학문을 한 사람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그칠다. 머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삼강령이죠. 밝은 덕을 밝히다, 백성을 새롭게 하다, 지극한 선에 그치다, 머무르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8.5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여러분 들어봤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됐습니다. 평천하가 되겠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8조목이죠. 그래서 삼강령 8조목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이 삼강령 8조목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책이 되겠어요. 사물이칠 격. 이 격은 궁구하다, 연구하다. 사물이칠 연구하고 알매 이루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심,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이제 저희는 가지런할 제자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것이 8조목이죠. 우리 교재 현재 덕윤옥, 구윤신, 신광차방, 고로, 군자, 필, 성기유. 성의가 나오는데 이 성의는 8조목에 해당하는 그런 말 성의죠.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생. 다음 넘어가죠. 다음은 심화 기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은 글인데요. 책은답에 나오는 글입니다. 짧은 글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조 심조자 일삼우선 심화 기평자 백복자지 성품성자 조자는 조급할 조 마음심 거칠 조자 성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칠다. 인격적 마음 수양이 덜 된 거죠. 이런 자는 일사무성 하나 일도 이루어짐이 없다. 한일 일사 없을무 이룰성. 또 심화 기평자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온한 사람은 백이나 천이나 이런 글자가 관형으로 쓸 때는 모든 많은 이런 뜻이죠. 모든 복이 저절로 모여든다. 모든 복이 저절로 모여든 것은 마음과 기운, 심기가 아주 온화하고 평온해야지 복이 이게 들어오지. 마음이 성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칠면 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평온한 그런 마음과 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신광차방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백복자집 이런 글들은 작품을 써서 벽에 걸려있는 걸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기에서 나왔구나 이런 걸 좀 안다면 마음에 좀 기쁨이 있죠. 또 그리고 어디 갔더니 벽에 무슨 글이 걸려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그냥 팽개 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 모여서 이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작품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글들은 어떤 고전에서 그 근거에서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좀 메모했다가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성조 심조자 일사무성 심화 기평자 백복자지. 다음은 가도의 한편의 시인데 여기 제목은 10년 마감으로 삼았는데 검객이라 하는 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죠. (10년) 마일봉 상인 위증시 금일 사구 수요 불평사 검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검객이죠. 가도인데 가도는 퇴고에서 배웠던
시인이죠. 가도. 성가자, 섬도자. 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마일검 상인 미증시 금일 파사군 수유 불평사. 10년 동안 많은 갈마자죠. 갈마. 한일 칼공.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갈았다. 여기서 나온 성어가 10년 마검입니다. 10년 마검은 어떤 목적을 위해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말이 10년 마검입니다. 칼에 비유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10년 마검이라고 하죠. 이 10년 마검이라는 성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맞짱 갈맞짱인데 시경에 보게 되면 절차탕마라고 있어요. 절차탕마. 시경에 나오죠. 절차탕마. 끊을절, 다듬을차, 쪼을타, 갈마. 절차와 탕마인데요. 어떤 그 공예에서 뿔공예 같은 경우는 그 뿔을 끊어가지고 다듬어서 훌륭한 또 공예품을 만들죠. 그게 절차고, 탕마는 쪼아서 가는 건데 옷 같은 이런 공예입니다. 옷을 쪼아서 나쁜 부분 버려내고 잘 갈고 닦아서 훌륭한 보복을 만드는 것이 탕마죠. 그 절차 탕마는 건전한 인격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절차 탕마라고 하죠. 이때 쓰는 갈마자.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갈았는데 상인 미증시 서리상자 날카로울 인자. 여기서 이 날카로운 인자는 음상으로 칼날이 되겠죠. 서리같이 날카로운 칼날. 칼도자는 일반적으로 칼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번돈만 상형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이것은 날카롭다, 이 부분이 날카롭다는 표시하는 점인데 지사문자죠. 지사문자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에다가 점과 선을 이렇게 더해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날카로운 인자는 지사문자로 보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서리 같은 칼날, 안일미 일찍증, 시험할 시. 서리 같은 칼날, 서리빨 같은 칼날, 일찍이 시험하지 못하여. 아직 못했다 했습니다. 금일 파사군. 오늘 파는 잡을 파자. 같을 사자. 그래서 임금 군자는 그대, 당신, 2인칭이 되겠죠. 사자는 여기서는 뭐 들이다, 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파자는 잡을 파자인데 뭐뭐 을의 의미로서 앞에 뒤에 칼검 정도가 생략된 그런 구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 칼이죠. 칼. 여기서 칼이지만 의미로 본다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은 자기 자신을 이슬입니다. 그대에게 보이니, 그대에게 드리노니. 수요 불평사. 누구 숫자죠. 누구수. 누가 뭐뭐 시켰는가. 의문사니까 의문사가 들어있으면 의문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누가 공평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누가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일이 있겠는가. 누가 불평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게 갈고 닦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갈고 닦아서 미리 준비해서 한 이런 사람을 난 이제 써준다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누가 불평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이 시는 운자가 시와 사가 운자가 되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원 절구가 되겠습니다. 검객, 10년 마일검, 상인 미증시, 금일 파 사군, 소유 불평사.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갈아. 서리 같은 칼날 일찍이 시험해보지 못했네. 오늘 이것을 그대에게 드리노니 누가 불평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준비된 이런 사람을 써준다면 나가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애민위국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어요. 이 애민위국은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인 그 전봉준 선생의 시가 되겠는데 절명시입니다. 절명시는 끊을 절자 목숨 명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쓴 시가 절명시죠. 절명시. 끊을 절 목숨명,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쓴 시가 절명시가 되겠습니다. 전봉준 선생은 그 고부 지방에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관리에 그런 수탈 이런 걸 보고 농민들 위하는 마음으로 농민운동을 일으켰죠. 40살에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이때 쓴 시가 되겠어요. 40살에 이제 잡혀서 이제 형을 받고 죽게 되죠. 사형을 받습니다. 절명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진 시로는 성삼문 선생이 형틀을 가기 전에 쓴 형틀을 임해서 형에 임해서 쓴 절명시가 있고 또 조광조 선생도 절명시를 남겼고 남긴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근자에서는 매천 황현 선생이 경술 국치에서 지식인의 책임을 느끼고 절명시를 남겼죠. 매천 황현 선생의 절명시는 좀 이따 한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봉준 선생의 절명시를 보겠어요. 실의 천지 개동력, 운거 영웅 부자모, 애민정의 아무실, 위국단심 수유지. 모자와 지자와 운자로 7원 절구가 됩니다. 실의 천지 개동력, 때가 오니 하늘과 땅도 다 힘을 합해요. 때가 오면 하늘과 땅도 그 때를 온 사람에게 다 힘을 합해 모아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운이 가면 운거 영웅 부자모라. 운이 가면 영웅도 꾀알 못자 자신을 도모하지 못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영웅이 하더라도 때가 가면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항우와 유방을 본다면 유방은 때가 오니까 하늘과 땅이 다 좋아져서 천하를 통일하게도 항우는 운이 가니까 어찌 할 수 없이 해서 자살하게 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봉준이 그렇게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민정의 무하실, 사랑의 백성민, 백성을 사랑하는 바른 뜻은
없을무 실은 여기서는 그 이를 실자입니다. 이를 실. 백성을 사랑하는 바른 뜻은 내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바른 뜻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실자는 뭐 이를 실, 잘못 실 뜻이 많이 있죠. 실자는 손수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인데 손에서 뭐가 이렇게 없어져 가는, 떨어져 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요. 실자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를 실은 뭐 우리 실직, 실업 이런 게 이를 실이고 잘못 실은 예를 들어서 속담 중에 성문실화에 성문 앞에서 실화, 잘못해서 불난 게 실화죠. 앙급지어라. 이런 속담이 있죠. 이때는 잘못실입니다. 이를 실자는 뭐 실업, 실직할 때 쓰고 여기는 잘못실. 성문에서 잘못해서 불이 난 거, 실화. 그러니까 재앙이 연못에 고기에 미쳤다. 이땐 잘못 실자가 되는데 성문에서 불이 나게 되면 밑에 앞에 있는 해자에 그 물을 퍼다가 불을 끄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고기가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 말인데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의미의 그런 속담의 글이죠. 이땐 잘못이 여기서는 이를시. 백성을 사랑하는 바른 뜻은 정의는 내가 잃지 않았으니 위국 단심, 단은 불글탄 마음심, 단심은 참된 마음이 그 단심이죠. 가슴속에 우러나는 참된 마음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단심을 누가 알아주면 있겠는가? 누구 숫자 있을려 알지. 내가 했던 것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을 시를 쓰고 형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이 전봉준 통합 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 선생의 절명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실의 천지 개동력 운거영웅 부자모 애민정의 아무실 유국단심 수유지. 그러면 매천 선생이 쓴 절명시 한 수를 소개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수 애명 해학분 근화세계 이침륜 추등 엄권 회천국 난작인간 식자유
이 시는 매천 선생이 자결하기 전에 목숨 끊기 전에 쓴 절명시인데 네수를 졌습니다. 네수를 졌는데 그 중에 한 수가 되겠어요. 네수 중에서 이 시가 쉽게 음이 와닿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도 해석도 좀 쉽고요. 이 시가 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천은 매와 매자에다가 호죠. 매천, 황현. 선생의 절명시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수, 애명, 해악빈, 근화, 세계, 이침윤, 추등, 엄권, 회천고, 난자, 인간, 식자인이라. 운자는 1입구, 2입구, 4입구의 끝자 운자가 되겠습니다. 실언 절구로 보면 되겠어요. 조수, 애명, 해악빈, 세조자, 짐승수, 슬프레자, 울명자, 바다의 맷사나, 찡그릴 빈, 새와 짐승, 슬피 울고, 울명자죠. 새와 짐승, 슬피 울고. 나라가 지금 일본에 넘어갔으니 그 나라 안에 있는 미물인 새와 짐승도 슬퍼서 울고, 그리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네. 마음이 언짢은 것이죠. 근화 세계 이침윤이라. 근화, 무궁화 근, 꽃화, 세계. 근화 세계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근역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죠. 근화 세계 이미자. 이미 침자는 성할 때는 심도 되지만 가라앉다 할 때는 침이죠. 침묵. 심청전할 때는 심이고 침묵할 때는 심이 되죠. 이는 빠질 윤. 예전에 우리나라를 근역이라고 해요. 근역. 무궁화 어떤 지역역자 근역. 그래서 근화세계는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침륜 빠질 가라앉을 침 빠질 윤 가라앉고 빠졌네 망했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추등 엄권 회 천구한 가을추 등불등 가리롬 채권 생각할 회 품을 회 천년의 역사 천고 가을 등불등 등불 아래 책을 덮고 경술 국치가 1910년 8월 말에 이루어졌죠.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천년의 역사를 이렇게 천고를 생각해보니 품을 회 생각할 회자죠.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천고를 생각해보니 난자 인간 식자이니라. 어려울 난자 지을 짝자 인간이죠. 식자 알식 글자다. 나는 해석이 뭐뭇이 어렵다니까. 인간은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글자를 아는 사람 되기가 어렵네. 인간 세상에서 지식인 되기가 어렵네. 나라가 망한 것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지식인의 책임도 상당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 노릇하기 되게 어렵네. 하고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매천 선생이 이 절명시를 쓰고 자결하게 됩니다.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성삼문, 조광조, 전봉준 선생 다 이것은 타에 의해서 이제 형틀로 갔지만 이 매천 선생은 자결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이 시가 매천 선생의 그 절명시에서 널리 알려진
시고 특히 맨 마지막 식구는 난작 인간 식자인 식구 널리 또 흘러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조수 애명 해약빈 근화 세계 이친윤 추등 엄권 회천고 난작 인간 식자입니다. 새와 짐승 슬피 울고 바다와 산 찡그리니 근화 세계 이미 망했도다.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천리고를 생각해보니 난작 인간 식장이다. 인간 세상에서 글자를 아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